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AI 사업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의원들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시청 국장급 직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미 확보한 2조 2천억 원의 국비 예산 외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에는 300억 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에는 70억 원 등 2천억 원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금 42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대폭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100대 문제 사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등 광주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마저도 지역적 편견의 볼모가 되는 듯 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이 예산 삭감 주장은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자신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규명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은 필요한 것인데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정말로 광주 시민을 또 한 번 모독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연내 통과도 약속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별도로 만남을 갖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1년 넘게 조사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공항의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송 없이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소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성패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진건설은 특수목적법인 지분율 임의 조정과 상가시설 선분양 등 5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한꺼번에 이행보증금을 내겠다는 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조건부 지급 의향서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공모 지침에 맞는지 검토한 뒤 협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황사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면서 현재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97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청정한 북풍 기류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 내일이면 완전히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장흥의 가시거리는 80m, 해남은 70m로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상태고요. 광주공항에서는 오전 중에 저시정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이 되면서 공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경유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차의 출력과 연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 장치를 몰래 무력화시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모는 오모 씨는 지난 6월 매연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시공을 받았습니다. 단 30분의 작업만으로
엔진 출력을 높이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다는 자동차 정비업자 권유를 받고섭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 하니까 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검사에도 지장이 없고 태울 필요도 없고 전체 시간 전략이 되고 그런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 거죠. 매연저감 장치는 오염물질을 필터로 거르고 남은 재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비와 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업자는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 장치를 조작해 매연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는 대신 차의 출력을 높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연저감 장치의 설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 시공업자들은 이처럼 선을 컴퓨터에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통해 매연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습니다. 정말 매연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같은 정비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해봤습니다. 이 업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들이 매연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며 단속에도 걸릴 일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거의 99%가 다 했어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한 3대인가 4대인가 해줬거든요, 그것을요. 근데 뭐 한 사람도 뭐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없고. 실제로 컴퓨터를 조작해 매연저감 장치 작동을 멈추게 하면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이 화물차를 정비를 하는 업소에서 쓰는 진단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매연을 그대로 뿜어대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DFF를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가 그대로 빠진다고 할 경우에 매연 같은 경우는 20-30배가량 많이 나올 수 있고 낙스 같은 질소산화물도 2에서 30% 이상 기존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에는 매연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들은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를 때리고 던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를 돌보는 일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세게 흔들고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마구 흔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나가 있는 동안 계속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영상을 본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59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 제도입니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 영양관리 등 60시간의 교육을 받긴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교육은 없고 폭력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남궁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가 제가동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이 제어봉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1시 40분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을 시험하는 도중 제어봉 한 개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측은 부유물 때문에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며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재가동 하루 만에 제어봉이 탈락하는 것은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재가동 시험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응급환자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한 학생은 헬기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배를 갈아타면서 4시간 넘게 걸려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김한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해상에서 단원고 학생 A군이 발견됩니다. P80 넘버 2 환자 지금 익수자 한 명 올렸습니다. 6분 만에 A군은 해경 3천 구함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의료진은 헬기로 긴급 이송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3천 구함에 착륙한 해경 헬기는 김수현 서해해경 청장만 태우고 떠났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응급처치를 지시하자 산소 포화도가 69%로 높아졌고 맥박도 뛰었습니다. 그 무렵 3천 구함에는 A군을 이송할 소방 헬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헬기 선회 중에 있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A군은 들것에 실려 3천 구함 뒷갑판 헬기장으로 이동했지만 해경은 순찰정으로 이송을 결정합니다. A군은 해경 단정으로 옮겨지고 소방 헬기는 되돌아갑니다. 이때 해경의 또 다른 헬기가 3천 구함에 착륙했지만 20분 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납니다. 20분이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던 A군은 수차례 선박을 바꿔 타며 밤 10시 5분쯤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0분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20분 만에 헬기로 바로 병원을 이송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서 피정을 3번, 4번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냥 시신 처리를 했고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 등 정부가 구조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의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두 학교의 통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통합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과 광주서구청은 두 학교를 통합하면 폐지된 학교에는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통합이 무산되면서 이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이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로 선발한 비율은 2016년 11%에서 지난해에는 21%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은 2016년 13%, 지난해에는 23%인 것과 비교하면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정부 권고율 35%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부딪혀온 여성들의 삶을 다룬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를 모으면서 편견에 맞서는 여성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남성들의 스포츠로 여겨졌던 야구를 취미로 즐기는 여성 사회인 야구단이 있는데요. 광주 스윙 이글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무등 경기장에서 광주 스윙 이글스 이수진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직접 던지고 치고 달리는 야구를 하는 광주 스윙 이글스 여자야구단 이루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던지고 치고 달리고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평일에는 직장인 그리고 주말에는 야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과연 언제 어떻게 이 야구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5년부터 야구를 처음 알게 돼서 입단을 했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도 좀 경험해보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보려다가 야구를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희 팀원들 대부분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입단한 경우들이고요. 제가 약간 독특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취미로 야구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나요? 10중 8구 굉장히 놀라고 신기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 야구단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놀라 하시는데요. 야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신기해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야구를 계속 하게 된 어떤 매력, 야구의 매력이 뭘까요? 단체 운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팀워크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보고 있는 이루수에서는 제가 좀 공을 놓치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뒤에 있는 중견수라든지 옆에 있는 유격수가 달려와서 같이 공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나를 보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든든함과 또 저희 팀이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또 다양한 삶의 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좀 가장 짜릿했다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세요? 외야로 떨어지는 텍사스 안타라고 하죠. 그 중간에 떨어지는 그것을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것을 아웃시켰던 경험이 가장 짜릿했고, 정말 안타까웠던 경험은 처음으로 홈런이라는 것을 경험해봤는데, 그 주로 여자 야구의 홈런은 그라운드 홈런이라고 해서 달려서 홈까지 들어가는 홈런인데, 그게 3루 베이스를 밟지 못해서 아웃되는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즐겁게 야구를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정말 누구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작년과 올해 좀 광주 여성재단을 알게 돼서 소모임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흥미롭게 이야기했던 것은 각 구단들의 마스코트 이야기였는데요. 주로 대표적인 마스코트들은 이제 남성형을 많이 취하고 있고, 보조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스토리텔링 된 것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프로야구가 조금 더 성평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야구라는 운동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생활체육계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범위도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팀원 모집은 항상 상시 모집으로 하고 있어서 주말 동안에는 야구 경기가 없는 동안에 연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광주 스윙 이글스에 관심을 좀 더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풍과 억새가 어우러진 강변의 모습은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풍경인데요. 목포부터 담양까지 이어지는 영산강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산강의 가을 정취 한번 살펴볼까요?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핑크뮬리가 아주 인기인데요. 네. 광주 영산강 쪽에도 핑크뮬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네. 찾고 있습니다. 네. 영산강을 타고 가는 가을 여행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영산강을 따라 자전거 여행입니다. 지금 영산강은 쪽빛 하늘빛과 그리고 또 여기 핑크뮬리, 그리고 하얀 구절초, 그리고 융단을 깔아놓은 듯 하얀 억새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 길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영산강 자전거 길은 122km로 오늘은 목포 영산강 하구뚝에서부터 담양댐까지 연결된 길을 소개할 텐데요. 영산강 자전거길엔 뚝길과 그리고 또 풍요로운 들판, 여기에 산,
격조 높은 또 풍류의 공간이었던 정자까지 골고루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네, 끝도 없을 것 같은 영산강 뚝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몽탄진 등표 안내문이 나옵니다. 강 한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내수면 등대인데요. 네. 이 빨간 등대인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그 옛날 고깃배들이 오가던 시절 작은 암초 위에 세워진 안전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빨간 등대 뒤로 보면 영암 월출산이 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주이지 않습니까? 네. 영산강에 가면, 나주 영산강에 가면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네, 먼저 나주 동강면인데요. S자형으로 이룬 늘어지 전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이 늘어지는 자연의 신비와 또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늘어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연결된 자전거 길은 강변을 따라 산 위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곳에 전망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죠. 나주 그리고 영산강 하면 또 홍어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곳도 볼 수 있나요? 네, 자전거 길의 중간쯤 나주에 접어들면 남도의 특산물인 홍어의 거리로 유명한 영산포가 반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하구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홍어잡이 배가 이렇게 왕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옛날 고깃배를 안내하던 등대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등대 옆에 선착장에서는 황포도배를 타고 이곳에서 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 영산포가 영화를 누렸던 그 옛날 그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네. 이 영산포의 옛 전경들을 담은 전시관이 함께 개관을 최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홍어의 거리이니만큼 홍어 맛도 봐야 되겠죠. 야사한 홍어 맛도 보고요. 그리고 또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서 레스토랑과 찻집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마음껏 즐겨야겠죠? 네, 자전거길의 마지막은 담양인데요. 네. 담양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자전거길에서 만나는 관방재림에서 네. 또 예술, 단빛 예술창고까지 네. 담양의 국제예술축제가 한창입니다. 단빛 예술창고에서 보면 또 오르간 연주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해동문화예술촌에서는 또 광주 전남 청년 작가 교류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9일이죠. 11월 9일 토요일에는 광주 MBC 공개방송이 진행하는 메타색 과학길 가로수 사랑 음악회가 함께 열립니다. 여기 마라톤 대회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쭉 다녀오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의 예술 동아리 단체가 참여했고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사물놀이와 춤, 밴드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이번 주말에는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폐막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55일간의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30만 명이 전시장을 다녀가고 310억 원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휴머니티를 주제로 한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50여 개 나라 6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인은 어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최근 서명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민 추천인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내년 노벨 재단의 평화상 추천서를 100만인 추천 서명부와 함께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의 올해 누적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3분기에 당기 순이익 478억 원을 달성해 올해 누적 당기 순이익이 1,4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3분기 순이자 마진율 등이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연체 비율 0.53%로 자산 건전성을 지속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들은 다음 달 업황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지역 기업 520개를 대상으로 경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2, 비제조업은 73으로 각각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또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등을, 비제조업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